지금 도시 문명의 역사가 또 한 번 퀀텀 점프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드림허브입니다. 자유재산 강탈하는 물러가라! 개발 자금 조달이 지금 어려워지고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사업성 확보 없이는 지금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외환 위기 이후 부동산 개발에 돈줄이 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최근 들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몰리자 정부는 공적 자금 7조 5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한국의 일부 시중은행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국민의 세금이 블랙홀처럼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은행권의 부실과 또 건설업체의 부실이 연합해서 전체의 금융권이나 또 건설업의 그 위험으로 다가오게 된다. 부동산 개발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기. 한국 경제의 폭탄이 될 것인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거나 무산된 현장은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심지어 서울 강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도 수십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도시의 감각이 살아난다. 원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을 즐기고 체험하고 누려라. 무한의 가치 창조. 세계적인 멀티문화 상업도시 파이시티.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잠실 롯데월드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복합 유통시설을 짓겠다는 파이시티 계획. 시행사는 2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대부분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 조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인허가가 늦춰지면서 분양이 지연되고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닥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9천억 원 가까운 대출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지급보증을 섰던 성우종합건설과 대우차판, 두 시공사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시행사도 지난 8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CF 사업의 가장 문제는 시행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같이 워크아웃을 안 하면은 혼자서 유동성 악화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워크아웃을 신청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파이시티 시공사인 성우종합건설이 천안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23층 건물 6개 동이 들어서야 하지만 절반 정도 건물이 올라가다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모델하우스까지 지어놓았지만 분양 신청도 받지 못했습니다.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실패로 인한 여파가 다른 사업 장애까지 미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워크아웃 지금 MOU 체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공사는 중단이 된 상태고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올 가을쯤에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원래 보증이나 담보 없이 사업의 타당성만 보고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 시행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최고 20%에 이르는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합니다. 토지를 매입하면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은행이나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분양대금을 받아 대출받은 돈을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보통 한 10% 정도 자금을 갖고 100억이라 그러고 10억 정도 자금이 있는 땅을 다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검토를 하겠죠. 이 땅을 지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몇 년 걸려서 그런 작업을 해요. 돈 투자해서. 시행사는 결국은 땅에 대한 작업,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 작업을 해놓은 걸 시행사라고 보는 거예요. 비싼 값에 분양하기만 하면 시행사, 시공사, 금융회사 모두 높은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IMF 외환위기 이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금융위기가 2008년에 있었잖아요. 2006, 2007, 그전에는 필요불가능 막 일어났죠. 왜냐면 그때는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사업성이 나오니까 건설사들도 계속 늘려나가는 거고. 근데 하다가 이제 사업성이 없어졌을 때 갑자기 뭐 경기가 확 나빠져가지고 분양이 안 되거나 그렇게 다 져놓고서도 분양이 안 되면 건설회사들이 망하는 경우가 그거라고 그래요. 부동산 대박 신화를 쫓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한 것은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른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방식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가 가진 땅에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선정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만 50여 건, 총 사업비는 120조 원에 이릅니다. 공공토지를 이용하는 데다 실패할 경우 국가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더 신중하게 추진돼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인천 청라지구의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인천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국제 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분양자들의 불만입니다. 현재까지 국제 업무 지역에는 단 한 건의 외자 유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국제 업무 지역 같은 경우는 청라 입주민들이 고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재원으로 마련된 지역인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주까지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청라의 국제 업무 단지는 중앙호수공원과 가로공원이 만나는 중심부 서쪽에 들어서며 LH공사가 주도하는 청라지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이용해 국제 금융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청사진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5월 인천 청라지구.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최고 297대 1의 분양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속칭 떴다방이 등장했고
조망이 우수한 아파트에는 웃돈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국제금융도시가 아닌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면서 청라지구 아파트값은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시세는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아닌 곳은 2억 정도 그 마이너스로 내놔도 안 팔린다는 소문이 있고 대략 5천에서 1억 정도는 그 가격이 너무 내려가게 마이너스 피를 내놔도 보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난 6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청라지구에는 아파트 건설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금융업무단지는 허허벌판입니다. LH공사는 당초 이번 달부터는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사업 구조를 짜고 그 마스터 플랜을 짜는데 한 1년을 소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이제 상업용집도 시작을 해가지고요. 공동주택지까지 해가지고 같이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정작 시행사는 국제업무단지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구는 아직 시행사를 선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서 네. 외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 아직 뭐 이렇게 나온 게 좀 없거든요. 그러면 뭐 언제쯤 공사가 시작될지도 알 수 없나요? 그것도 지금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LH에서는 10월 중에 착공한다고 그러던데. 금년 10월이요? 예, 이번 달에. 그건 아닌데요. 금융위기라든가 전반적인 외부 환경들이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뭐 상황 자체를 반영을 해서 일단 시한 시점이 뭐 많이 변경이 된 게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거 지금 찾고 있는 거죠. LH공사가 역시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판교 알파돔시티는 사정이 더 좋지 못합니다. 총 사업비 4조 7천억 원, 연면적이 서울 코엑스몰의 10배 가까운 주상복합단지를 짓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토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래 지난해 11월 착공했어야 할 공사는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합니다. 원래 100만 원 잡아놨던 게 지금 다시 건설중 받아보고 시장을 조사해보면 70원, 8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5조 매출짜리를 10%만 떨어뜨려도 5천억이 떨어지잖아요. 이 경우 사업이 간다고 해도 이 다음에 가서 수익이 남는다고 보장도 안 되는데 자꾸 끌고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고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용산역과 인근 서부 이촌동 지역을 개발하는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무려 31조 원. 운명의 중심을 다시 아시아로, 세계의 중심을 대한민국으로, 용산 드림 허브가 그 세계적인 이름을 시작합니다. 수도 역사 600년을 자랑하는 당군 이래 최대의 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며 주변 땅값과 집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던 이 용산 개발 사업마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30개 빌딩군이 연출하는 신라 금관 형상의 스카이라인. 처음 계획보다 수익성이 악화되자 대주주였던 삼성물산이 지급 보증을 거부하고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코레일을 비롯한 다른 투자사들은 새로운 투자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을 살리기 위한 구원투수로 새로 영입된 박해춘 대표이사도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성 확보 없이는 지금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용산 개발 사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이 개발 자금 조달을 건설회사 PF에 100% 의존하는 조달 방법을 좀 더 다변화하고. 박 회장은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법 적용을 고쳐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용산 개발에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부정적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한 것이고 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서 608%로 용도 상향을 이미 한 곳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용적률 상향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용적률을 상향해달라면 이와 유사한 민원들이 폭주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 시비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 계획이 삐걱거리는 사이 개발 지역에 포함돼 3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지난 이 아파트는 건물이 낡아 군데군데 외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철근이 드러나 붕괴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복도 천장에 손을 대자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 천장은 비만 오면 물이 셉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하면 이 옥상에 방수를 해야 되는데 뭐 일이 10만 원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1,몇백만 원 나온다고 그래요. 그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1,몇백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할 수도 없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 없는 내용이었지만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강탈하는 투쟁! 한 아파트 외벽에는 개발을 반대한다는 격렬한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의 절반 이상이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많아요. 그냥 여기서. 왜? 전망도 좋고 집도 이게 큰 평수가 아니라 적은 평수다 보니까 서민들이 살기가 좋고, 그러니까 지금 보상받은 가격으로 그 새로 지은 그 아파트로는 분양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집만 뺏기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2,200가구의 용산개발지역 주민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4분 오열돼 극심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만 10여 개가 있을 정도입니다. 내부 갈등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니까 저희 주민들만 많은 피해를 겪고 있죠. 그다음에 저희 주민들은 지금 뭐 삼성이 빠진다, 뭐가 빠진다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고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죠. 큰 평수의 입주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상금 자체도 이루어질 수 없는 보상금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동의하신 분들은 그런 좀 부풀려진 그런 보상 내역을 보고 동의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그렇게 인정 안 하는 주민들과 그렇게 헛된 기대를 하는 주민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 같은 혼란의 밑바닥에는 부동산 불패와 개발 대박 신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개발 시행사가 주민들에게 개발 동의서를 받을 당시 배포했던 전단지입니다. 33평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개발이 이루어지면
30억 원이 넘는 재산 혜택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새로 입주하게 될 아파트 가격이 3.3제곱미터당 5, 6천만 원에 이르게 돼 최대 12억 9천만 원의 차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도 강남 불패 신화를 대체하는 용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것이죠. 땅값이 크게 올라서 평당 뭐 1억 5천까지도 호가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믿음들이 용산 개발이 당초에 화려한 청사진대로 계속해서 갈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투자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 같은 예상이 모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업에서 고가 분양 자체가 이제 실현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세계 금융 위기가 겹치게 되니까 부동산 상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되니까 높은 분양가를 전제로 했던 사업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류월드 개발 사업. 100만 제곱미터 부지에 놀이공원과 숙박, 상업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행사들이 자금 조달을 못해 땅값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사는 토지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자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정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건축 허가 나가 착공 신고까지 하고 착공한다 해놓고 사실은 개발 행위가 그 자금난 때문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지 펜스만 쳐놨지 아직까지 실질적인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금융권에서 그 자금 조달을 안 해줍니다. 안산시가 2007년부터 추진해온 사동 개발 사업. 6,0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로 했던 이 사업도 중단됐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당초 계획했던 분양가 아래로 떨어져 수익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금년 들어서 급격히 위축되는 바람에 현재 사업성이 전혀 그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현재로서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에서도 뭐 지금 다른 거는 이제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이 상태가 좀 호전되길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모두 2,400여 곳. 금융회사의 PF 대출 잔액은 74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착공도 못한 사업장이 대출액 기준으로 44.5%에 이릅니다. 절반 가까운 사업장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부실 사업장이 늘면서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연체율이 2%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보험사와 저축은행, 펀드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펀드의 경우 연체율이 30%를 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연체가 금방 해결이 되지 않고 갈수록 더 큰 규모로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체가 늘을 경우에는 건설업계에 또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금융시장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 핵폭탄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비상한 관심을 쏟지 않으면 앞으로 이 회복기에는 우리 경제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뭐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만큼 금융회사가 더 철저히 위험을 따져야 합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은행에서 이 사업성 평가를 하는데 보통 1년 이상 넘고 2년 내지 3년 또는 4년이 걸리기 때문에 비용도 100만 불 이상 또는 200만 불, 300만 불 들어가는 경우가 다분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을 들이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업성 그 타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2006년과 2007년 일부 은행들은 위험 가능성을 무시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무분별하게 뛰어들었습니다. 한때는 은행이 다 아도를 친다는 정도로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뭐 증권, 은행 뭐 이렇게 합쳐져서 또 시너지 낸다는 그 조직을 확대 개편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진짜 뭐 모든 PF는 다 은행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봤었을 때 나중에 이제 자료를 비교 분석 보면 야 이런 데다 이렇게 대출을 해줄 정도냐라고 막 의아한 게 아니라 야 우리 기준에 이런 사업장은 도저히 못해라고 했던 게 이제 뭐 대출 기표가 되고 뭐 그런 적은 있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이 급등하고 금융회사의 부실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공적 자금 7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부실 채권을 매입해줬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예측으로 인한 부실을 국민의 돈으로 메워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그 은행들이 대출을 함부로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은 정부한테 손을 벌리게 해서 또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정부도 역시 충분한 그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끝이 안 보이는 하강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가 닥치기 전 부동산 불패 신화의 환상에 젖어 있을 때 한국의 기업과 공공기관, 금융회사 모두 미래의 위험은 무시한 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용해 불나방처럼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개발 지역 주변에는 투자 이익을 노린 개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어떤 후광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일종의 이제 투자의 어떤 경종을 울리는 어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부동산 불패론이 확산시킨 지나친 낙관주의는 가격 약세가 계속되면 바뀔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건설사들의 우발 채무를 대규모로 현실화시킬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나 건설사 여신이 큰 일부 시중은행들은 향후 재무 건전성 하향 조정을 배제할 수 없다. 공사가 중단되고 건설사가 무너지고 은행의 부실을 경고하는 빨간불이 켜진 지금 부동산 경기 부양과 같은 대증요법에만 매달린다면 한국도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릴 수 있는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을 가려내는 것,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위기의 확산을 막는 것,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해야 할 일입니다.